네, 안녕하십니까. 신백군 정익학당, 밝을정 도울릭, 밝은 도움을 주는 국민 교육을 하고 싶다는 정익학당의 신백군입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에 참석하고 싶고 시청하고 싶은 북콘서트에 오늘 8월 30일자 프랑스의 이 표현은 이게 방송 용어는 부적절한데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에릭 제모르 발제 파트 1, 2를 신백훈이가 합니다. 3부에서는 양희동 교수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68 혁명 이후에 프랑스는 어떻게 자멸 스스로 다른 나라가 공격하고도 스스로 자멸을 일으켰다. 에릭 제모르 이 선우 번역, 이 번역가가 좀 껄쩍지근합니다. 내 마음속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또 프랑스 외국책이니까 이름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난 책을 읽으면은 오르피다, 오르가즘 플러스 해피인데 이 책만큼은 스트레스와 페인, 고통이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없는 게 없다. No pain, no gain. 역시 스티페도 결국은 오르피로 간다. 들으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대선 돌풍의 주역 에릭 제모르, 참 이분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즉 우파의 지식인으로서 이런 책을 쓰는 걸 보면서 참으로 존경스럽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도 이런 책을 빨리빨리 써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감히 그럼 너가 써라, 신백훈이 너가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써도 되는데 저는 실력이 없으니 사실 이 책도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콘서트에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같이 해서 우리 이 책을 한번 쉽게 800페이지를 한 80페이지로 줄여서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파는 자유의 이름으로 민중 배신, 좌파는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을 배신. 이런 슬로건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에릭 제모르는요, 우리 일반인에게는 생소하지만 우파 지식인들은 익숙한 이름이에요. 왜? 이 글을 몰래 그냥 엉터리 번역이지만은 돌려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릭 제모르를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하게 만든 이 책이다. 프랑스란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죽음에 이렇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에릭 제모르는 좌우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맹렬한 애국심으로 이 책을 집필. 파리 정치대학의 박사다 박학다실. 이 책을 보니까 정말로 박학다실이었습니다. 역작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파 엘리트들이 제모르에게 주목한 이유는 본인의 저작과 토론을 통해서 좌파 제대로 된 토론을 해요. 제대로 붙든다 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분이 몇 사람 없죠. 있긴 있습니다. 많이들 있습니다. 우리 오정근 북콘서트에 있는 지식인들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 도서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서 무슨 애국의백을 하냐, 그런 생각을 반성을 하게 만든 책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출판사의 서평을 보면은 기형적인 한국의 좌우구도, 한국에서 에릭 제모르는 우파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에릭 제모르가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자료는 상세하게, 발표는 시간상 간략하게 합니다. 서평을 봤지만은 우파는 성주기를 흔들어야 정권이 안정된다고 하지만은 좌파는 스펙 만들기에 일과성을 다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갈등은 일관된 가치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가치 체계가 없어요. 왜 가치 체계가 없다. 그런 거를 반성하게 해준 책이다. 에릭 제모르의 프랑스 자살은 왜 우리나라의 정치가 부재한지 보여주는 걸과 같은 책. 이 책을 읽어낼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를 성찰하고 왜곡된 정치 지형을 다지는 길잡이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지금 2번 읽었는데 한 3번, 4번까지도 읽어서 저는 하겠습니다.
에릭 제무르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알제리계 유대인 58년생인 저보다 4살이 어립니다. 저는 54년생.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런 책을 했으니까 이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읽는 것도 못하니 그렇습니다. 책 속으로 보면은 프랑스는 유럽의 병자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프랑스 부르주아 백인 남성은 평생 죄인이 된다. 평생 죄인이 된다. 똥폰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골 장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두골 장군이 죽고 난 이후로는 프랑스가 이렇게 추락했다. 프랑스적 모순인도 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 내 국경 폐지, 근본의제 종말, 육가 등이 격뿐 아니라 프랑스 사회에 척추를 제공한 계층적 구조가 68혁명에 참수당한 것이 왕정복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 보면은 그 책 소절마다 연도 표시와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옛날 사마천의 사기가 이런 책으로 사마천의 자세로서 이 글을 쓴 거 아니겠는가. 엄청난 공부를 한. 여기 보면은 아버지들은 너무 덜 익은 포도를 먹었고 아이들의 이빨은 시큰거린다. 이게 또 성경 규절이에요. 성경 규절. 잘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데 처음 한 번 읽을 적에는 뭔 말인지도 몰랐는데 발제자를 만들고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감이 같아요. 앞으로 한 5번 정도는 읽어야 이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천평 우리나라 소설가 김훈. 이 책은 가나안의 한복판에서 가까운 희망을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나왔고요. 홍계변, 신기주, 힐빌리의 노래도 나왔는데 절박한 노래다. 이 노래가 힐빌리. 그리고 아닙니다. 이게 뭐지? 목차는 역사는 우리의 법전이 아니다가 파트 1, 대의를 섬기고 봉사자 파트 2, 그 연도별로 여러 개 소제목들이 있는데, 파트 3은 아버지들은 너무 덜 익은 포도, 아이들 이빨은 시키는 이게 3부가 되겠습니다. 신백군이가 맡은 부분이 1장과 2장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 자료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충분히 보시도록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는 아주 제가 책 딱 찌면서 번역가가 쓴 글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두골을 평가하면서 두골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권자를 지키고자 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이익을 앞세우지도 않았고 세계와 휩쓸린 대신에 프랑스의 국익을 수호하고자 했고 프랑스의 군사를 강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두골을 보고 있노라면 두골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빨간 거 보십시오. 수많은 국민을 뒤에 두고 다리를 끊고 혼자 도망가거나, 이게 뭔 소리죠? 일본식 창씨 개명을 한 대통령을 국부라 부르는 것이 가당키 난 거다. 이게 대한민국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지칭한 거예요. 번역가가. 한국에 두골 같은 진정한 보수 대통령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걸 보면서 이 번역가가 말이죠. 이런 역사 무지랭이가 아니면 이 좌파적 시각에 번역가 책을 이거 읽어야 되냐 하면서도 그래 우리 우파 지식인들도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읽고 또 읽어서 다시 이 책의 요약본을 만들어야겠다. 두골보단 우리 이승만 박정희가 더 잘했죠. 그러면 6.25 전쟁 났을 때에 다리를 끊고 도망간 걸 이승만 대통령 비난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냥 보병과 같이 맨 앞장에서 싸우면서 전사해야 돼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식 그때 당시엔 누구나 군대 일본 육사 가려면 창식이면 안 하면 못 가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너무나, 그래서 나는 프랑스의 자살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벌써 그렇다. 자, 파트 1 역사는 우리의 법전이 아니다. 의미는 뭐냐? 제무로는 이 시기를 역사적 정체성과 전통성 가치관이 변화되고 붕괴되는 시기다. 역사적 교훈과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사회의 혼란과 세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다 하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1970년 국부의 죽음, 70년에 살을 두고 사망을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프랑스에서는 국부의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프랑스의 정치성과 미래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가장의 죽음에 있어서는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약화되기 시작을 했다. 그때부터 가장이 죽는 게 아니고 부인, 가족, 여성의 권리 신장, 성혁명, 이혼율 증가 등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즉 이런 가정의 존재가
없어짐으로 해서 프랑스 사회에서 전통적인 질서와 권위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해석이 된다. 다음 동료들의 배신 71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좌파 지식인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마르크스주의, 국제주의. 그러면서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와 역사에 대한 배신으로 우리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변절을 프랑스 사회 붕괴의 신호로 보고 요 이념적 배신이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문 내용 중에 참고될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두골은 법률적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을 보고 재판소장 팔레스키를 임명을 했는데 하면서 나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원한다. 그 사람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래 진짜 압력 단체들, 각종 로비들, 관료주의, 기업주의, 마피아들이 회개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72년 재정평가의 종말은 이때 닉슨의 브레튼-우드에서 근본이 달러제가 폐지가 되면서 프랑스도 재정평가의 종말을 맞게 됨으로 해서 경제주권 상실의 시작으로 됐다. 정통적 경제원칙에서 벗어나면서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의 약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프랑스의 경제 및 사회구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이때부터 생겼다. 1972년도에는 세상을 바꾸는 주관할 때 주인데 이때에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와 있는데 위대한 나라, 프랑스가 참 자기네들은 위대한 나라라고 했는데 위대한 나라는 더 이상 프랑스가 아니라 미국이다. 17세기, 18세기 프랑스가 풍부한 인구 덕분 유럽의 중국으로 불렸던 영광스러운 시기를 상실하고 두골이 말했던 프랑스라고 거인 국가는 이제는 중국이에요. 진짜 중국은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2년도에 부르에엉 아르투아. 이게 불어인데, 불어인 것 같아요. 번역은 부르주아니까 유지다. 이 부유한 변호사와 가난한 피해자 사이에 사건이 있었는데, 부르주아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유죄 추정이 이제 강해지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올바른 판사라는 표현과 대비돼서, 붉은 판사. 꼭 대한민국에 지금, 좌파 판사들 때문에 지금 법치가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72년 트로이 목마를 탄 영국의 이시 가입을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또 영국은 했다 브렉시트로 해서 또 나가버렸죠. 영국의 이시 가입으로 통합 과정에서 영미식 자유주의 역량이 강화되고 이는 프랑스의 주권과 독립적 외교 정책에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를 했다. 72년 대통령의 남자들에서는 프랑스와 미테랑이 부상을 한 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미테랑이 지도의 프랑스 사회당 전통적 좌파 세력이 부상한 세력을 결집하여 제패 좌파 대통령이 나온 거죠. 두골 시대에는 보수적 엘리트였는데 미테랑과 그의 팀으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즉 이거는 미테랑과 그의 측근들의 부상은 프랑스 정치의 중요한 전환점이고 이후 사회주의 정권 탄생의 전조로 볼 수가 있다. 플레뱅법입니다. 이 플레뱅법이 통과가 된 것이 프랑스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나쁜 거. 무슨 얘기냐? 플레뱅법은 언론 자유에 대한 프랑스의 전통적 가치관이 변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이것은 자유로운 표현의 종말로 간주될 수가 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4.3 편마, 5.18 편마 하면 안 된다 이런 엉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 중에서 보면은 PC 운동, political correct, 올바른 정치 하는데 이것으로 프랑스 극좌파 로베스피에르적 전통이 만나면 우리가 전례 없는 괴물을 알았다. 절대 군주들은 사라졌지만은 이 플레뱅법으로 프랑스에서 출판과 인쇄는 더 이상 자유롭지가 않게 됐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요 노래 제목입니다. 샹송 프랑스 샹송 샤를 아즈나브르의 노래 제목인데 이 샤를 아즈나브르가 앨범의 제목인데 이게 게이라고 하는 대신 동성애자라고 부드럽게 표현하게 만든 것도 이들이란다. 그만큼 성문화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그런 것이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 72년 작은 정원 안 분수 근처의 집, 즉 중산층 가장의 상징으로 정원과 분수가 있는 집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러한 집은 안정, 평화, 전통을 가치로 여기고 있는데 이게 점차 사라져가지고 과거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 전통이 없어졌다는 거죠. 73년도 콜베르주의 조용한 종말. 콜베르주의는 뭐냐? 국가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프랑스의 전통적 경제 정책으로 그 장관 이름 콜베르 이름을 따서 했는데 콜베르주의적 정치모들이 74년도부터 약화되기 시작을 했다. 74년도 조용한 종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국가의 보호를 받던 전통산업이 쇠퇴, 프랑스 경제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버렸다. 다음 73 로버트 팩스턴, 우리들의 훌륭한 스승. 미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팩스턴, 프랑스 역사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내에서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를 했고, 이 프랑스의 자기 성찰을 가져오게 된 게 팩스턴이 연구했다. 프랑스가 자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고 어두운 부분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역사가 지금 왜곡이 되고 그게 큰 걱정 아닙니까? 걱정은 나라가 망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73년 그녀는 달린다. 그녀는 박리를 달린다. 그러나 어디인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여자들이 이제는 발언권도 커지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목적지나 방향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혼동된다. 프랑스 사회의 문제들이 집중된 장소로 묘사되는 게 박리유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정체성 혼란과 방향 상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73년의 제목은 그토록 상냥한 이혼에 대하여.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혼이,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프랑스가 출산율도 적고 이혼도 자주 하고 성이 개방이 되고 참 프랑스 이상한 나라다 했는데 이때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이혼의 상냥함, 이혼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합의해서 그냥 이혼하자. 그러니까 이혼이 보편화가 돼. 이혼이 누구나 하는 것이 돼. 그러니까 전통적 가치가 붕괴되고 개인주의 부상이 되고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그러니까 프랑스가 점차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It's only rock and roll. 록앤롤 음악이 대중문화로 잡으면서 록앤롤의 확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 촉발, 음악을 통해 젊은이들은 자기네 정체성과 목소리를 찾으며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프랑스 사회의 전통적 가치 약화가 됐고 또 반대로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도래를 상징하는 것이 됐다. 1973 사람들은 브레지어를 불태우고 소상인들도 불태운다. 어떻게 브레지어를 불태워 노브라가 된다는 건지. 1907 프랑스 페미니즘 급진적 사회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 여성 해방운동의 상징적 행동으로서 브레지어를 불태우고 그랬다. 그래서 이 시기가 프랑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전통적 가치의 붕괴가 된 시기다. 여기 책 내용 중에서 보면은 프랑스에는 250만 개 농장이 있었는데 막 줄어들어 70만 개로 51만 개로. 그래서 농부가 이제는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또 1974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매혹적이고 도발적인 아가씨들은 선량한 분리주의를 면전에서 브레지어를 벗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것이 프랑스에서 벌어졌다. 프랑스란 나라가 이제 풍기물란이 나라가 된 것 같다. 74년 뻔뻔스러운 고한 이게 불날이라는 얘기죠. 프랑스 성혁명과 함께 프랑스 선거 관련된 너무나 자유로워하죠. 너무나 자유로운 게 이게 자유로운 내 짐승이죠. 짐승. 이 뻔뻔스러운 고한은 성혁명으로 인한 급진적 변화와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상징하며 프랑스 사회의 가치관이 크게 변한 시기를 나타냈다. 당시는 마음을 독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70년대 프랑스에서는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게 전통적 가치관을 지키자는 쪽, 새로운 이념을 하자는 쪽에서 경쟁이 심화됐지만은 어느 학종도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여서 이런 제목이 붙였다. 이런 이념적 경쟁은 갈등과 분열을 야기를 했고, 그런 미디어라도 잘 되는데 미디어들은 언론이나 이런 데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서 대중의 마음과 여론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74년 뱅상 프랑스와 폴 그리고 다른 이들. 이것은 페미니스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성의 백인 수컷을 재현한 페미니스트 게이 활동가인데 뱅상. 예, 참 이런 표현을 보니까 뭐 나는 이해도 안 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통적 가치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고, 예,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 사회에서 중산층이 쇠퇴와 함께 전통적 가치와 생활 방식의 종말을 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75년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부상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성평등이 진전한 거고, 가부장제가 쇠퇴한 거고, 그래서 역사적 의미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는 여성이 부상과 함께 전통적 성 역할에 변화되고 미래 사회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상징한 것이다. 이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는 노래 제목, 장페라 샹숑 가수, 여자는 남자의 미래. 이때가 프랑스에서는 낙태를 자율하게 해서, 낙태로서는요, 검찰 보고도 기소하지 마라. 프랑스 법무장관이 또 그렇게 했대요. 지금,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74년, 우리는 모두 뒤풍라주하다. 뒤풍라주하. 이 영화 제목입니다. 영화 제목. 이거는 뭐냐, 프랑스 사회 인종차별과 편견을 들여서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프랑스 사회에서 우리가 모두 다 뒤풍라주하다 하면서 중산층이 직면한 정체성 혼란, 사회적 긴장, 이로 인해 발생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76년도 가장 강한 자는 레베르다. 레베르는 녹색당이 녹색. 예. 축구 생태년 유니폼 색깔이 녹색이에요. 그래서 레벨이에요, 레벨. 축구는 해주면 독일 남편이 또 졌대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이 축구만 했다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지만은, 녹색당은 기존 정치적 다른 새로운 정치적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환경 문제 퍼지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는데, 축구는 비록 졌지만은 가장 강한 자는 레벨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다. 1970년도 나쁜 생각을 하는 자에게 아비가 있으리라. 아비가 우리는 또 아버지의 이렇게 비꼬는 말 아비라고 생각할 그게 아니고 교육부 장관 이름이 아비. 1976년도 교육부 장관 이름이 아비. 이 단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했는데 교육위에서 평등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교육의 질이 질저하, 획일화, 우려를 낳게 됐다. 이 아비 계획이 프랑스 교육에 큰 영향을 나타내고 계획된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나오게 했다. 1977년도에 릴리가 르지지보다 낫다. 릴리는 뭐냐면 인종차별의 두 노래의 제목입니다. 두 노래. 릴리 또 르지지. 릴리 르지지. 가치를 상징을 했대요. 릴리는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 노력, 진보적 가치관 대변을 했는데, 르지지는 유머와 성적 주제, 가벼운 사회적 태도를 반영. 그런데 릴리의 메시지가 르지보다 더 진지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식이 확산됐다. 대한민국도 보수 우파가 되다가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좌파가 많잖아요. 좌파가 많아요, 지금은. 좌파가 많습니다. 예. 우파의 방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78 몸을 바친 코생병원에서 파업하고 노동운동이 또 프랑스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몸을 바친 코생은 1970년대 후반 프랑스에서 노동운동이 강화되고 사회적 불평등의 저항이 커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79 모든 혁명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프랑스 혁명 혁명인데 어떤 프랑스에서는 모든 혁명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라는 프랑스에서 혁명적 변화가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화된 것을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79 철강업이 가장 무너진다. 1979년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 폐쇄 시작. 이래서 중공업이 쇠퇴로 가고 노동자들의 불만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철강업이 가장 무너진다는 프랑스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강업이 몰락을 나타낸다. 그걸 상징한다. 작은 동지들은 엘리제 궁에서 간식을 먹는다. 작은 동지들은 엘리제 궁에서 간식을 먹는다. 당시 프랑스 정치와 사회에서 권력층과 젊은 세대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정교조들이 마치 우리나라 뭐 하듯이 정치인들이 다 이용을 해먹은 거 아니겠는가.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뿌띠 카마라드는 작다. 까마라더는 동지다. 불어 발음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1980년도 늑대들은 코페린이 거리를 통해 파리로 들어갔다. 이거는 프랑스 극단주의와 반유대주의의 위협이
다시금 현실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회적 긴장과 불안을 반영하는 그런 것이 됐다. 1980년 나의 아들 나의 전투,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게 또 인연적 대립이 되고 가족 내에서도 긴장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갈등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과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상징적으로 잘 분석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도 교육도 생각해야 되고 제도도 만들고 정치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1981 바보들을 위한 지배적 이데올로기, 참 우리나라도 80년대에 참 민주화 때문에 난리였죠. 바보들을 위한 지배적 일료디. 이는 프랑스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의 부족과 대중을 지배하는 표면적이고 단순화된 일료득이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게 뭐 군정 종식하면 다 해결돼. 저 같은 사람도 군정 종식 데모도 했던 거 아닙니까? 또라이 같이 똥품 잡으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81 댈러스 혹은 영혼의 변화에 보면은 1980년도 초에 미국 드라마 댈러스가 프랑스에 영향을 줘. 이거는 뭐냐? 외국 문화, 특히 미국 문화의 침투가 프랑스의 사회와 개인의 가치관에 미친 영향이 대단하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다. 1981 최후의 드골주의자 마르쉐. 드골주의를 지키려는 마지막 인물이 마르쉐였다. 마르쉐는 드골주의를 지키고자 했으나 시대가 변화되니까 점차 영향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1 맹게트의 파리 대왕, 프랑스와 미테랑의 당선. 파리 대왕의 의미는 뭐냐? 미테랑이 정치 영역을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표현한 거다. 맹게트의 파리 대왕 미테랑의 공작 정확과 프랑스 정치의 좌파잖아. 이때부터 미테랑이 프랑스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1980 PC에서 PC, 이거는 PC는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파티 커뮤니즘과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를 이중적으로 표현한 건데, PC로는 프랑스 사회에서 공산주의의 쇠퇴와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를 상징한다. 1982 봉건 영주들의 귀화는 1982년 프랑스에서 미테랑 정부가 추진한 탈중앙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봉건 영주들의 귀화는 지방 권력이 강화와 중앙 집권의 쇠퇴가 프랑스 정치 규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세비야의 베르댕, 축구 경기 프랑스 팀 서독에 패배하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했다. 세비야의 베르댕은 스포츠 경기를 통해 프랑스 국민이 그 자존심 강하고 잘했던 것이 역사를 완전히 좌절했다. 자존심이. 83 빛에서 그늘로의 이행. 이것은 프랑스가 80년대 초반에 겪은 경제적 사회적 낙관적 시대에서 불안한 시대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대의를 섬기고 봉사하자인데, 1980년 SOS 고래 환경운동이 부산이 됐죠. 고래를 살리자.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래서 프랑스에 이것이 됐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 84 카날 플레이스 선남 카드로 신전. 프랑스 최초로 유로-TV 카날 플레이스가 출범해서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문화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NRJ가 프랑스를 국가를 복종시킨 날이 라디오 부상, 라디오가 말이죠. 프랑스 미디어에서 대중문화의 힘이 국가의 권위와 통제를 넘어서는 전환점을 상징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이 이게 참 방송이 큰 나라를 거치는데 진짜 방송이 올바라야 됩니다. 다음엔 85년 프랑스 유대인 기관 크리프가 프랑스 사회 정치에서 영향력을 했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크리프인데 또 나폴레옹 지전 세력 간의 갈등이 나왔다. 크리프 원했는데 한글 발언은 크리프로 표기를 하라. 제가 챗GPT에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1908 개의 권력의 출력. 개의 권력의 출력은 프랑스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이거 참 프랑스 문제가 아마 이거 대한민국도 문제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퀴어, 그래서 LGBTQ 약자가 되었습니다. 성클리시는 프랑스 사회에서 클리시가 남긴 유산과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루이 슈바이처 또는 서생들의 새로운 배신은 프랑스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배신하다.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대한민국도 우리가 사례를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제왕적 제왕적 비량은 프랑스 사회에서 권력 집중과 관료주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도 새로운 양반 계급들이 나왔습니다. 뭐 민주파리들이 그렇습니다. 제주 4.3 광주 5.18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태어나다는 프랑스 사회에서 이민과 정책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다. 1980 굿바이 칠드런이 개봉되자 세계대전 중 프랑스 유태인이 박해를 다룬 것인데 프랑스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대면하며 이를 통해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상징을 한다. 1988 베를린과 방고 후 예술가의 고독과 사회적 갈등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서 예술의 본질 그 가치를 상실해가는 모습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춰 설명했다. 위대한 민족의 패배는 1편과 2편과 3편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뱅이의 영혼 에뱅법이 뭐냐? 공공장소의 흡연 금지와 알코올 및 담배 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이 에뱅법은 프랑스 사회에 미친 지속적인 영향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호와 개인 자유 사회의 긴장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랩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랩 음악이 프랑스 사회에 미친 폭넓은 영향을 상징하고 새로운 문화적 흐름의 부상을 표현한 거다. 그래서 엘렌과 소녀들, 이 TV 시리즈 엘렌과 소녀들을 보면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새로운 문화적 흐름을 상징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다르타냥처럼 마스트리트에서 죽는다. 어릴 적에 삼총사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달따냥은 프랑스 작가 듀마의 소설 삼총사의 주인공인데 프랑스 문학의 가장 유명한 캐릭터 중에 하나다. 프랑스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주권과 민주주의를 이거하는 참 비유도 참 재밌게 했습니다. 프랑스가 EU 통합 과정에서 주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 92년 말은 많다. 프랑스는 말만 무성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자는 에릭 제먼은 비판을 했는데 전 이 대목에서 우리 제 고향 제주도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말은 요구리, 똥은 싸구리. 말은 잘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을 할 적에는 저 자식 말은 요구리, 똥은 싸구리라고 하나도 실천 못하면서 말만 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3분은 넘기고 발제자 감상을 보면서 저는 아분시에 뭐냐? 아분시에는 우리가 부모가 자기가 조금 버릇 나쁘게 해도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걸 믿어가지고 불경스럽게 한다는 거. 이게 아주 유교 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분시에 즉 은혜에 너무 그냥 보답하셔가 나오고 참 무조건 사랑하니까 믿어가지고 까불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자 1, 2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